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가 긴급 지금 성명을 올렸습니다. 긴급하게 지금 글을 올렸는데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은 2025년 10월 2일 4시 6분경입니다만은 오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시간이고 실제로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고지한 것은 오후 3시 30분경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남편과 산책을 나가려는 가벼운 옷차림이었는데 집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지받자 일단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경찰차가 주차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습니다. 그 시각이 오후 4시 06분경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5시 40분경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했고 저녁 식사 후 조사에 응하다가 야간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저녁 9시경 조사가 종료되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쟁점은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경찰의 소환과 그에 대한 출석 거부가 존재하였는가입니다. 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6회의 출석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출석 요구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8월 12일자로 아침 8시 20분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자택에 등기로 보내면서 방통위에 팩스로 송부했습니다. 두 번째, 8월 14일자로 8월 24일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자택에 일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 8월 25일자로 8월 29일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자택에 등기로 보냈습니다. 네 번째, 9월 9일자로 9월 12일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자택에 일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다섯 번째, 9월 12일자로 9월 19일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자택에 일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여섯 번째, 9월 19일자로 9월 27일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자택에 일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출석 요구서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였다고 할 때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선 변호인을 선임한 후 변호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근래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변호인과 전혀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서 중 8월 12일자 출석 요구서는 8월 20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다음 출석 요구서는 8월 20일 이후에 발송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8월 20일이 되기도 전인 8월 14일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8월 12일자 출석 요구서에 응하기 어렵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8월 12일자 출석 요구서를 팩스로 수령한 후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 경찰서 수사 2과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8월 18일 내지 8월 21일 기간은 을지 훈련 기간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9월까지는 국회 일정이 바빠서 출석하기 어려우며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할 예정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해달라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조율도 없이 소환장을 보내느냐고 묻자 수사 2과장은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9월 9일자, 9월 12일자, 9월 19일자 출석 요구서는 경찰의 소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드러내줍니다. 9월 9일은 이미 경찰과 9월 27일자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합의한 날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 수사 2과장과 날짜를 정하였고 그 후 저에게 연락해서 그날 조사를 받기로 했으니 수사 2과장과 통화해보라고 해서 제가 통화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 의견서 및 변호인 선임계를 우편으로 송부했습니다. 일부 인터뷰에서 제가 7월부터 선임됐었다고 한 것은 기억의 착오로 제가 선임돼 있던 사건은 이 전 위원장이 최민희 의원을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경찰은 이미 9월 27일에 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정한 상태에서 두 번의 엉터리 소환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는 정말 악의적인 행태입니다. 네 번째, 9월 27일자 출석 일정의 경우 국회가 방미통일법 제정을 위한 본회 일정을 갑자기 잡으면서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해서 경찰서 출석이 어려워지자 9월 26일 경찰의 국회 출석을 이유로 경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당일 대전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다른 변호사님이 11시경에 전화로 구두 통지를 했고 1시 30분경 오후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으며 등기 우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발송하여 9월 29일 아침 9시 45분경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국회 출석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다른 날짜를 잡아주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경찰의 주장처럼 육회 소환이 있었고 이 전 위원장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육회 중 1 내지 3차 소환은 출석 일정에 대한 조율이 없는 일방적인 엉터리 소환이었습니다. 4, 6차 소환은 이미 출석 일정이 정해진 상태에서 소환 불응이라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허위 소환이었습니다. 게다가 의 출석 요구서는 등기로 이해 일반 우편으로 사회 발송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전 위원장은 자택에서 등기 우편을 수령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편은 소환 일정이 지나서 수령되었고 그마저도 수사 이 과정은 형식적인 것이니 무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소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기 우편을 보냈다는데 거짓말, 등기 우편이 도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 우편을 보냈다는데 일반 우편은 날짜가 지나서 도달하는 등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몇 번 보냈는데 이거는 변호인과의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보낸 거고 나중에 보낸 거는 이미 언제 나가서 조사를 받기로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허위 소환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환에 불응한다라고 하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허위 소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니 적어도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현직이었습니다. 현직 장관급을 상대로 지금 소환을 하는 것인데 그럼 보통은요.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잖아요. 날짜를 조율을 해요. 언제가 좋으냐 일정을 봐가지고서 서로 경찰도 또 일정이 있잖아요. 그럼 또 상대방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 봐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현직이면은 그리고 또 당시 국회 일정이 있었으면 그건 당연히 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소환을 할 때 지금 불출석 사유서도 내고 구두로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팩스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걸 우편으로 제대로 등기로도 보내고 3번이나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0월 1일 날 바로 그냥 10월 1일 날이 면직된 날이에요. 그날 바로 영장을 신청했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결국 벼르고 있다가 면직되자마자 이렇게 체포를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년보 목사님을 갖다가 체포 안 해도 되는 거를 구속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렇게 하듯이 또 마찬가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한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종교 탄압, 언론 탄압, 종교인들도 예외 없다, 가차 없다. 그리고 언론인들도 가차 없다라는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지금 게슈타포식 공포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공포를 심어줘도 되는데 그거는 전제정치 아니면 그 김정은과 같은 정치 그런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공포를 심어주는 건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차우셰스크처럼 결국은 다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무영 우리 변호사가 자초지종을 6번 소환 통보를 했다는데 6번 소환 통보를 한 건 맞다는 거야. 다만 그것이 전부 다 문제가 있었고 제대로 된 소환 통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체포를 했다는 거죠. 체포가 잘못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절차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럼 체포를 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툴 겁니다. 아니 유튜브에 나가가지고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하소연한 거고 항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게 사전선거 운동이다. 그럼 사전선거 운동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요? 이문정 같은 애는 현직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 들었는데 그럼 그런 애들은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이 생각을 하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들이 하는 걸 보면은 한동훈과 이원석 이 인간은 뭐 했는지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을 잡았을 때 분명히 우리도 그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동훈 같은 놈, 이원석 같은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이 우리 자유 보수 우파를 망쳤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 체포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자, 임무영 변호사의 긴급 성명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